자, 두 번째 시간은 화제 이론 파트입니다. 화제 이론에서도 우리 5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얘기하셔도 돼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화재 가혹도, 화재 심도라고 한다. OX. 맞아요? 맞죠. 화재 심도 똑같은 얘기예요. 화재 가혹도 말 그대로 이 화재가 얼마나 가혹한지에 관련된 그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 화재 가혹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하고 뭐를 곱해요? 화재 강도랑 화재 하중이랑 이 곱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화재 가혹도, 화재 하중, 화재 강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라고 하는 용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화재 강도는 얘는 질적 개념으로 말 그대로 이 온도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온도, 강도 곱하기 양적 개념인 화재 하중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속 시간을 얘기를 하는지 또는 이 지속 시간 소방에서는 주수 시간이라고도 하죠. 이 지속 시간만큼 우리가 주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수 시간으로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화재 하중 건축에 대해서는요. 건축으로 가면 또 이 건물의 견고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도 돼요. 그래서 소방에서만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화재 가혹도라고 하는 것은요.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영향 인자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가연물의 배열이다. 그러면 어디에 관련된 영향 인자예요? 화재 강도입니까? 하중입니까? 화재 강도죠. 가연물의 배열이니까, 배열 상태니까. 그쵸? 그러면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얼마나 많은지, 가연물의 양에 의해서 이 영향으로 받는 그런 인자들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화재 하중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화재 하중은 정의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 정의에 의한 단위 자체도 많이 나옵니다. 또한 얘 공식도 있죠. 공식까지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Q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 단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뭐라고 해야 돼요? 가연물의 양이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이죠. 단위 면적당의 가연물의 양이구나. 이 가연물의 양이 엄청 많다. 그러면 이 지속 시간도 엄청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Q에 대한 공식을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분의 뭐예요? 일단 단위 면적이니까 면적 들어갈 거고요. 이거 곱하기 목재에 대한 단위 발열량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목재에 대한 단위 발열량을 우리 HO라고 할 거예요. 이거 분해 이 가연물 안에 있는 전체 Q값, 전체 그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더한 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가연물들의 양과 각각의 가연물들의 발열량을 곱한 값을 모두 합한 값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가연물들이 모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요? 목재에 대한 단위 발열량을 기준으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재에 대한 단위 발열량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몇이에요? 수치? 4,500kcal per kg일 거예요. 네, 그래서 목재라고 한다면 우리 조건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줄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줄 똑같죠. 어차피 우리 변환할 수 있는 거니까. 1칼로리는 몇 줄이에요? 4.19줄이죠. 네, 그쵸. 1줄은 0.24칼로리. 그래서 얼마든지 단위 환산도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깊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은 화재 가혹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환기 요소는 우리가 A 곱하기 루트 H라고 합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계구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H 계구부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기 면적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우리 화재에 대한 지속 시간, 계속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화재 지속 시간에 대한 공식도 있어요. 얘는 0.5 곱하기 환기 계수 분의 우리 0.5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0.5 곱하기 환기 계수 분의 화재 하중 곱하기 면적이 될 거예요. 여기서 면적은 바닥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기 계수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리고 화재 하중과 비례. 바닥 면적과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가혹돌은 화재실이나 화재 구획에 대한 단열성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니죠. 이 단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에 대한 영향 인자이기 때문에 화재 가혹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과 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위험물이라고 하는 거 그 정의가 뭐예요? 위험물. 뭐하고 뭐를 갖는 애예요? 인화성과 발화성,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갖는 물품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들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한다. 여기서 인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점에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외부에서 에너지원, 우리 점화원을 가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성질. 그리고 발화성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모두 다 위험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1류부터 6류까지 성상에 따라서 나뉩니다. 성상에 따라서. 우리 1류 뭐라고 해요? 성상. 성질과 상태 얘기하는 거죠. 1류 성상 뭐예요? 가연성, 산화성, 고체. 2류는요. 가연성, 고체. 3류는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여기서는 물질로 들어가요. 됐죠? 4류는요.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구분을 해놓는 그런 위험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류는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6류 산화성. 여기선 액체죠. 그래서 1류와 6류는 그 성질은 같은데 상태가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류, 6류는 성질이 같기 때문에 그 취급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가 사류에서 발생한 거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데는 고체이고 어떤 데는 액체이고 어떤 데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체 없나요? 기체 없죠. 어디서 해요? 기체는? 우리 가스법 따로 있죠.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가스법으로 우리 다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고체와 액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류는 인화성 액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화성 액체. 아이고, 우리 5번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바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면 2번에 관련된 문제로 위험물들에
대해서 물을 반응했을 때 그때 생성될 수 있는 가스 마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탄화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 아세틸렌 아니죠? 아세틸렌 발생시키는 물질은 뭐예요? 탄화칼슘이었죠. 탄화칼슘.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탄화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반응했을 때 뭐 나오는 친구예요? 얘 메탄 나옵니다. 그래서 탄화 칼슘이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애고 탄화 알루미늄이 메탄을 발생시키는 그런 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인화 칼슘이다 라고 하면 인 들어가죠. 인. 그쵸? 얘는 무조건 포스핀 발생시킬 거예요. 왜냐? 인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모두 포스핀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연소가스 포스겐과 포스핀 달라요. 포스겐 어떻게 써요? COCl2였죠. 이 포스겐은 0.1 ppm으로 굉장히 맹독성의 가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하고 다른 친구예요. 물론 얘도 굉장히 맹독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던 이 연소가스 중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인화칼슘, 인 들어가는 애들이 연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가스가 포스핀이다.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요런 애들은 다 수소 나오고요.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수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삼류에 들어가는 금수성 물질, 이 금수성 말 그대로 물을 금지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죠. 네, 요런 애들은 물 반응시키면 거의 대부분 다 수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나트륨, 수소 나와요. 그쵸? 트리 에틸 알루미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리라고 하는 거 얘 무슨 접두어예요? 3개 있는 거죠. 에틸이라고 하는 애 먼저 적어주시고 트리, 알루미늄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트리에틸 알루미늄 얘는 발생 가스가 에테인, 에탄 얘기한다. 똑같습니다. 얘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에틸, 메틸이라고 적었네요. 에틸은 요렇게 메틸은요 그럼 우리 썼으니까 트리 메틸 알루미늄은 뭐 나와요? 비슷한 애 나오겠죠. 메탄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롤 할 때 막 펜타킬, 쿼드라킬, 마지막 적 처치 이거 나오잖아요. 더블킬 그 다음 트리플이죠. 트리플, 트리. 그래서 3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뭐 수소와 칼륨이다. 칼륨 뭐 나와요? 수소 나오겠죠. 이런 것들 빼면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반응식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반응식은 모르셔도 우리 생성되는 가스들의 이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세틸렌 어떻게 써요? C2H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화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실내 화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내화, 건물 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요새는 이 건물 자체를 콘크리트로 만들죠. 보통은 정말 보편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들 거예요. 이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실내 화재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화 구조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화 구조의 진행 과정을 여기다가 써볼 건데 우리 맨 첫 번째 뭐 있어요? 발화기 있을 겁니다. 발화기 정말 말 그대로 발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화 뭐 초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기, 그 이후에 최성기, 그리고 감쇄기. 얘는 감퇴기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 퇴, 아이 요렇게 쓰셔도 I자 쓰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마지막 종기까지 해주시면 이 진행 과정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발화기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에 가구 등이 독립 연소하고 있으면 다른 동으로의 연소 위험이 없다. 왜냐면 처음에 발화되는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맞죠? 성장기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화재가 성장을 하면서 이 온도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단계를 성장기라고 합니다. 화재의 진행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계구부에서는 검은 연기가 분출된다.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 즉 성장기 후반, 최성기 이전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현상이 있죠. 플래시오버. 이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얘 정의도 가끔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 어떤 현상이에요? 폭발 현상인가요, 얘? 아니죠. 폭발적인 연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폭발이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정말 이 가연물 안에 모든 가연성 가스들이 일시적으로 연소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 다 불에 타가지고 그 다음 최성기를 맞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쇄기 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뭐예요? 무조건 발생하진 않아요.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상은 백드래프트. 우리 백드래프트 영화도 있죠. 백드래프트. 얘는 어떤 현상이에요? 폭발이에요? 어이구. 굉장히 많이 날려먹네요. 폭발이에요? 폭발 현상 맞습니다. 얘는 맞아요. 얘는 원인이 뭐예요? 그쵸? 급격하게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산소 유입이 되면서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연소 상태의 폭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조건 자체가 일단은 산소 공급이 모자른 어떤 상태예요? 훈소 상태일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훈소 상태로 잔잔하게 이 화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우리가 계구불을 팡 하고 열었을 때 급격하게 산소가 유입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폭발이다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 최성기, 감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감퇴기에서 이 지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붕이나 벽체, 대들보나 기둥이 무너져서 떨어지고 열 발산율은 증가하기 시작한다. 열 발산율 증가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이제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훈소 상태로 돌입을 했을 때 이 계구부 자체를 열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꺼지는 거죠. 그냥 꺼져요. 담배도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냥 꺼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훈소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산소를 유입하지 않았다. 그에 맞는 적절한 요소가 공급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잔잔한 상태에서 그냥 불꽃이 꺼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요. 플래시오버랑 이 백드래프트랑 비교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할지 플래시오버 까지 우리 피난을 해야지만 피난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소방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백드래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사실 건물 자체가 내화 구조만 있나요? 아니죠. 목조도 있죠. 목조는 이 성상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 초기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무염부터 시작할 겁니다. 무염 착화에서 유염 착화로 변하게 되겠죠. 우리 화재가 이 목재에서 났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수분들이 일단 다 증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불꽃을 일으키면서 연소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습기가 없는 마른 건조한 상태의 나무다라고 하면은 이 무염이 순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착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발화될 거고요. 이때 성장기 있어요? 없죠. 바로 최성기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할 시간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종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화 구조의 건축물과 목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 이 화재에 대해
타이틀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한다면 이 내화 구조, 내화는 어떠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저온 장기형이다. 들어보셨죠? 저온 장기형이다. 왜냐 얘는 최성기 자체의 온도가 얘보다는 목재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목조다, 목재 건축물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특성 어때요? 화재 특성? 반대죠. 고온 단기형이다.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기도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이 한기가 있으니까 탈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형이고 얘는 서서히 잔잔하게 장기형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이거 무슨 건축물이에요? 여기가 온도, 여기가 시간이다. 얘가 목재죠. 그럼 요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얘가 내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증가하되 이제 탈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장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상 특수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조사 파트에서 특수화재 뿐만 아니라 어떤 화재도 보셨어요? 대형 화재, 중요 화재, 특수 화재. 법을 미리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거 119 상황실, 그 종합실장, 상위의 종합실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화재였죠. 근데 이 조사 파트에서는 얘를 대형, 중요, 그리고 특수 화재로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형 화재다라고 하면 사망자 몇 명이에요? 5명, 5인 이상. 또는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를 사상자라고 할 겁니다. 이 사상자는 10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재산 피해액. 얘는요. 50억 이상인 경우 대형 화재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중요 화재는요. 정말 문화재라든지 지하철, 지하가 뭐 이런 곳, 뭐 정부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민이 100인 이상인 그런 화재를 중요화재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바로 나왔죠. 이재민 100인 이상은 어디로 들어가요? 중요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특수다라고 하면 외국 공간의 그 사태 또는 특수사고, 여기에 방화가 들어간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화재 원인이 특이하다라고 하면은 특수화재로 또 분류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은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암기하실 거냐? 망상하는 우리 잼민이 생각해 주세요. 망상하는 잼민이. 그리고 50, 50, 100. 50, 50, 100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5일, 5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거 비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사실은 이 사료 위험물에 대한 정의 부분을 앞서 2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아니었고 마지막 문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위험물에 대한 성상으로 1류부터 6류까지 쭉 나눠놨으니까 사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료라고 하는 것은 그 성상이 인화성 액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화성 액체는 어떤 것을 척도로 해서 나눠놓은 것을 얘기를 할까요? 인화성 액체 사료 위험물은요. 인화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마지막
동식물류. 요렇게 나눕니다. 됐죠? 이 특수이나물이라고 하는 거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나누는 기준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정의 뭐예요? 어떤 것을 특수이나물이라고 하나요? 발화점이 몇 도예요? 100도 이하 이거나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면서 얘는 같이입니다. 같이. B점은 40도 이하인 것. 그래서 여기는 다 이하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화점은 100도씨 이하, 인화점은 영하 20도씨, 그리고 B점은 40도씨 이하인 그런 물질들을 잘 타기 때문에 특수이나물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나중에 얘가 어떤 거하고 헷갈리냐면은 특수가연물과 헷갈립니다. 특수가연물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얘는 어디서 다루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까? 소방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특수한 가연물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화류 200kg 뭐 이런 것들, 농사볕, 천 이렇게 암기하셨죠. 그쵸? 그러한 것들 굉장히 특수한 것들을 우리가 특수가연물이라고 해서 다르게 다른 저장 취급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특수이나물 했어요. 그 다음 1석유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화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이나물은 인화점 21도씨 여기선 미만입니다. 미만. 이석유류다. 그럼 21도씨 이상, 인화점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삼석유류다. 그러면 70도씨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00도씨 미만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석유류 200도씨 이상 그리고 250도씨 미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동식물류는 이상 없습니다. 동식물에서 채취한 유류로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경우 이렇게 인화점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세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그냥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나중 되면은 특수이남을 외우는 게 굉장히 빡십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암기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발화점 100도씨 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발 인화점 영하 20도입니다. 그래서 인형이 인화점 영하 20도니까 인형이 비싸. 요렇게. 그래서 특수이나물은 모두 다 이하 기준, 나머지는 미만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우리 동식물류는 인화점 기준을 척도로 해서 구분한다. 맞나요? 아니죠. 인화점 기준 아니고 얘는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불건성류, 두 번째 반건성류, 세 번째 그냥 건성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척도는요. 100, 130 이 기준 수치만 암기하시면 돼요. 100 이하다 그럼 불건성류, 130 이상이다 그럼 건성류, 그 사이다 그럼 반건성류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독특하게 이상 이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일단 건성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거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게 100g의 유지가 흡수할 수 있는 유지 기름이 흡수할 수 있는 요오드 값을 얘기합니다. 요오드 값. 그래서 단위 g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건성류는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니까 불포화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포화가 이미 된 상태면은 적게 흡수하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유지가 요오드를 흡수해버렸어요. 불포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또한 얘는 산소랑 친화도가 굉장히 높아요. 즉 발화가 굉장히 잘 된다. 자연 발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특징들로 가지고 또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식물 유류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교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